네, 아침에 대검찰청 앞에 이 혹한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아주 잘 정리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드는 느낌이 우리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정치 보복, 헌법 유린, 또 오늘 처음으로 사법살인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그런 표현 다 떠나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만들고 기본법들을 만들어서 역사의 곡절과 많은 변동, 후퇴와 전진을 거듭하는 그러한 파란만장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발전해왔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하는 우리로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왔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권력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전임 정부와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려 하는 이러한 총체적 권한 남용의 시대에 직면하여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많은 자괴감이 들 뿐만 아니라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대검에 들어가서 기조부장, 대검 차장이 지금 10개월째 공석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검 차장을 왜 인사발령을 안 낼까요? 대통령실에서 건 바이 건으로 방탄하면 체포동의안을 요청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 발언이 역시 정확하게 이재명 당대표 소환, 성남지청 소환 일주일도 채 안 된 6일 만에 27일과 30일을 찍어서 하나는 반부패 수사 3부, 하나는 반부패 수사 1부 나와라. 그걸 먼저 언론에 흘렸어. 저는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많은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법살인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대장동 녹취록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한 20분짜리 30분짜리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거기에 진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 자신이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커다란 리스크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대장동 녹취록을 정말 이 버전 저 버전 들어보니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의 수사는 법조, 고위직, 검찰, 법원 인사들, 언론인들, 부산저축은행,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준 집, 이런 등등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딱 한 사람,
지난 대선에서 싸워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그 힘자랑을 하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대책이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과 제가 역할 분담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 지키고 박찬대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 지키고 하는 일은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역할 분담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와 우리가 지켜해 나갈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가기관이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판에서 공판을 수행하는 검사가 한 발언입니다. 검사의 질문에 의해서 주가 조작 선수들이 문자를 주고받고 그 문자의 지시대로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에 직접 매도 주문을 하고 그 매도 처분을 지시했던 그 주가 조작 선수가 매수하는 완벽한 공범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곧 면죄부 줄 겁니다.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제가 기억 남는 한 구절씩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뺏었다, 성남시로부터 우리가 뺏었다라는 취지의 발언, 성남시장에 있었던 2층을 가리켜서 2층은 모르게 해야 된다는 발언, 유동규가 성남시장 측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탈출하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발언, 그리고 2025년에 무슨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 측 혹은 유동규 측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혀 그러한 내용들이 녹취록에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상황,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가볍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형사 피고인들인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수사팀에 말바꾸기를 하고 서로 간에 그 말바꾼 내용조차도 모순되고 있습니다. 그 진술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를 진짜 뭐 부르듯이, 동네 뭐 부르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게 나랍니까? 이게 명색이 검찰입니까? 제가 대검 기조부장한테 당신들 수사 상황을 중계하듯이 피의사실 공표하고 공무상 기밀 누설한 보직해야 될 대검차장 공석을 놔두고 당신들 수사 이렇게 안 했잖아. 최소한 예전에는 여야의 형식적인 균형이라도 맞췄잖아. 그렇게 해달라는 사인도 보냈잖아. 우리가 야당이 떠들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는 척이라도 했잖아. 피의사실 공표 정당이 얘기하고 국회에서 얘기하면 우리 피의사실 공표 안 하겠습니다. 조금은 움츠러들었잖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국민이 두렵지 않고 국회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나서 고위전략회의를 매주 가서 두 분 대표님하고 많은 회의를 합니다만 여론조사 분석 추이를 보니까 역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분열하는 정당은 떨어지고 똘똘 뭉치는 정당은 이겨냅니다. 저는 노웅래 의원님 체포 동의안 때
어떻게 여론이 반응할까 궁금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것은 국회를 진짜 뭘로 보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태국에서 들어오는 김성태라는 쌍방울 회장을 입맞추기 위해서 들어온다.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추궁의 한 발언이 아니라 작심하고 기자들에게 기자들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해서 힘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힘자랑 시대가 가고 이제는 그냥 숨을 단기가 지났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분노합시다. 함께 싸웁시다.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시대에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저도 지역구 가서 저 좋아하는 분들 손 잡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씩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수록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